강원랜드 채용비리 지금 권성동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실제로 채용비리 부분은 작년 가을에 정기국회 열릴 때 민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묻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담당 검사의 외압 폭로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 염동열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권성동은 국회 현재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불법으로 올리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의 주요 피감 대상이 검찰이잖아요. 뭔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면 일단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관련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명동님이 한번 대차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분명한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임위처럼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는 그 상임위 위에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그 어떤 통과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깔때기의 마지막 그 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깽판을 부려버리면 정말 누구도 뭐 어떻게 절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임위의 어떤 그 위원장이나 그 의석 배분이나 이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를 둬야 돼요. 이런 경우에 바로 날려버려야지. 이 말이 돼요, 지금. 그 범법자가 그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법사위 위원장을. 그래서 이자가 결국엔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굉장히 빠르게 컴백하잖아요. 거대 정당 소속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여당 정도가 맡는 거라고 하면 그 자리 보존하려고 가장 빨리 들어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권성동이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 소추할 때 청구자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거든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 바로 당사자이기도 한데 본인은 정작 뭐 한두 명이라면 그냥 또 그냥 인간적인 도리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여도 안 돼. 그렇지만 이게 막 수십 명씩 이렇게 청탁해가지고 거기에 취업 비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물러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업 비리는 그 비리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만 감정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불공정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나 이제 소용없어. 이제 이번 생은 뭐라더라? 이번 생은 조졌다고 하나? 이생망. 뭐 이생망 해가지고 이번 생은 망쳤어. 자포자기하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헬조선이라는 그 표현 안에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지는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로서는 있는 것들이 다 헤쳐먹을 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끼리끼리 다 이렇게 해먹어서 좋은 자리는 다 차고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짐작이 아니라 내 망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그 실패감, 열패감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의해서 권성동이 지금 그 반론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웃기는 게 있어요. 사촌 동생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 사촌 동생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권성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이 강릉에만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래요. 양아치 새끼 이거 진짜. 그리고 그 더불어서 권성동이 안미연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 내용이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은 자기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니까 이제 조사받아야죠. 조사받으러 가야죠. 고소인으로서. 그러면 바로 또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아까 말한 그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직자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들 중에서도 최소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또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검찰 포함해가지고. 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 그럼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최소한 비리 문제는 없어야 돼. 법을 만들면서도 자기들은 비리가 있어. 진짜 열받게. 이것이 왜 이슈가 됐냐면 권성동 이야기가 추미애 대표가 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서는 더러운 막말로 말을 뱉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홍준표가 있고 장제원이 있어요. 그쪽이 이제 공격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대변인 단으로 막으려니까 이쪽에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야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럴 때는 최소한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도 최고위원급들이 계속 쳐주는 스타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정청래처럼. 홍준표가 더러운 말 하면 누가 하면 그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 쳐주는 이게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네임밸류가 떨어져. 현재 구성상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 구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역부족으로 매번 사안마다 당대표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들 뭐하냐 소리가 나오는 건데 대변인들이 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막말인지도 망설여질 거예요. 받아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성동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제 정발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비등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스타급이 별로 없어. 최고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같은 분들은 배석은 해요. 근데 발언을 안 해. 그 이름이 최고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는 대변인들도 발언 안 해요. 하는 말들을 적지. 그 최고위원들만 앉아서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보통 뭐 보면 뭐 청년, 여성, 지역 그렇다 보니까 스타급들이 없는 가운데 오직 관심 받는 사람은 추미애 대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여당을 돌리는 데 있어갖고는 최고위원회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여당에서 같이 쳐주고 이게 팀플레이잖아요. 근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당이 격렬하게 쳐주지 않으면 이게 이슈화가 안 돼요. 권성동 관한 부분은. 그런데 이게 당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욕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당병 걸렸다는 비판이었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그 점잖음, 엘레강스함을 버리지 못하고 전투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는 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만큼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싫은 이런 조심스러움?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골라내는 느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전투적으로 싸웠을 때의 그때 트윗, 페이스북,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그런 전투적인 느낌이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끝까지 상대방이 양아치처럼 나오더라도 나는 양반처럼 뒷짐지고 점잖음을 지키겠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야금야금 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논란에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 평양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이 말한 평양 올림픽은 뇌리에 남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걸 방어하는 어떤 워딩이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여당평 이런 걸 떠나서 좀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좀 그런데 어쨌건 이게 공방이 되면서 상대방이 세게 치고 나오면 비슷한 급의 사람이 세게 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공격 당하긴 하는데 막는 건 대변인들이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세게 치고 나갔을 때 저쪽에 당대표급 이쪽에서는 최소한 최고위원급 정도가 맞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이게 저 새끼들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되는데 평양 올림픽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들은 기사를 찾아봐야 찾게 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물론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아웃. 이재용 판결은 광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심. 똑같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특히 그 이재용 판결을 냈던 그 판사가 김진태 의원과 관련돼 있고 친인척이란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방송을 통틀어가지고. 우리 심지어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어요. 록히드 마틴과 어떤 관계죠? 그 판사하고? 그 자매들 중 남편 중에 한 명이 록히드 마틴 단이죠. 그래요? 록히드 마틴은 또 최순실과 연관이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음모다. 이 재판은 음모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재용 사장이 풀려나간 거하고 관계없이 또 삼성이 지금 차명계좌 문제로 MB의 수사, 다스 수사, BBK 수사에
비용을 댔다. 그래서 또 이거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다스 미국 소송을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 당시에 책임자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예. 끝없는 비리.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정권의 힘을 잃고 너도나도 나 살자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보하고 발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밤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광주 분들은 특히 더 분노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정경유착이거든요. 사실 그냥 정경유착. 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아무리 홍준표 대표 등이 떠들어도 이런 팩트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에 근거한 이 끊임없는 그 적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 내지는 적폐청산이 힘을 얻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남북관계도 잘 풀어불지 막 그래버리니까 이것이 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일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용 집행유예, 네. 뇌물, 뭐 말도 안 되는 법률 적용해가지고 네. 범국민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판사 예.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거세고 심지어 지금 1심 재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말을 한 적이 없으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저는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하고 그 당시에 그랬었다니까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2심에서 내리기 위한 일종의 포석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재용 살리려다 보니까 누가 지금 죽을 맛이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요구형 뇌물. 그러니까 정권이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해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재용은 힘없는 이재용은 삼성은 아니 대통령이 주라는데 안 주고 배겨. 그러니까 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풀어주려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맛인데 어떻든 1심, 2심이 지금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은요? 저는 이제 대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이거 그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법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저는 이제 아직 예단은 못 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1심, 2심 이렇게 엇갈릴 때는 대법의 파교환송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전원 합의체로 일단 가겠죠? 갈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의 부담이 좀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전원 합의체는 이제 양승태 체제가 아니라면 일종의 배심원 판결이랑 좀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네. 중지를 모아가지고 네. 판결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이재용의 잠시 외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잠시 외출인데 그 2심 판결을 냈던 그 판사도 지금 외출을 했다는 거죠? 휴가를 냈던 것 같은데요. 아, 그건 그렇겠죠. 이게 네, 지금 뭐 예. 심지어는 뭐 언론 인터뷰까지 해요. 판결로 네. 인터뷰하는 판사는 많이 못 봤거든요. 아무튼 이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 판결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사법부에다가 쓰레기 투척하고 예. 나만 살겠다 하고 도망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견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사법부는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때는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사형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그 판사들이 저질렀던 정말 정권에 빌붙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눈감아버렸던 그런 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좀 좋아졌으니까